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뱅크 차터 말고 핀테크 차터가 있다라는 소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와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규제 관련 이슈가 있는 이 핀테크 섹터에 대형 은행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핀테크 차터가 무엇이냐면 뱅크 차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절차적으로 간소화해 주자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도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막혀 있고요. 여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핀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쉽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검색해서 핀테크 차터 보고 오시면 됩니다. 14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핀테크 차터 관련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취하했다고 보니까 이 타이틀만 보면 좋아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뭔가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다 보니까 소파이에게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파이가 뱅크 차터를 획득만 한다면 다른 기업들과는 말도 안 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이 생긴다는 거고 서비스나 매출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다른 핀테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차터에 가까운 상태가 맞기 때문에 혹시 된다고 하면 다른 기업이 넘어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쪽으로의 사업 확장은 이 차터가 없는 기업들과는 아마 앞으로 말도 못하게 큰 격차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암호화폐 관련 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대부분의 디지털 뱅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이 차터를 받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이익을 높인다는 건 그와 동시에 갈릴레오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파이에겐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 내용을 염두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 보여드리면 결국은 정리해 보면 원래 하려고자 했던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조금 어려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회사가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때문에 그런 건데 이 OCC에서 이 핀테크 차트를 부여하는 게 맞냐 아니냐, 과연 그런 권한이 있냐 없냐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CSBS라는 주립은행 감독자 회의라는 곳에서 제기했던 건데요. 비은행 대출 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건 여러모로 좀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건 이 OCC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CC가 예금을 받지 않는 회사를 은행으로 분류할 권한이 없다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역시나 그렇지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차터를 획득한다면 뭐 핀테크 차터건 어쨌든 예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고 기존의 뱅크 차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사업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연방 정부가 보장하는 예금 계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12월 달에 신청서를 바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앞서 언급했던 CSBS에서 이 핀테크 기업들을 과연 누가 규제해야 하는지 이 주 정부와 연방 규제 기관 간의 어떤 싸움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핀테크 차터나 핀테크 기업들을 누가 관리할지
또 어떤 틀 안에서 규제를 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왜 그걸 너희가 하냐, 우리가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의 좀 목소리가 좀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OCC가 이 핀테크 차터를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로 소송을 받고 있던 건데 결국은 포기했다고 보고 아래 내용 보시면 FDIC 예금보험을 결국은 이쪽에서의 뭔가 절차를 밟는 걸로 은행 신청서를 수정한 후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취한 게 뭔가 포기하거나 질 것 같아서 포기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회사가 이 신청서를 제출했던 회사가 예금보험 쪽의 절차를 밟는 걸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이 핀테크 차터에 대한 소송을 취한 건데 이렇다 보니까 핀테크 차터에 대한 뭔가 정의나 목적이 조금은 이전보다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 조건들이 계속 더 걸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왔다면 뭐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OCC도 당연하겠지만 차터를 승인 내주기도 어려웠을 거고 뭐 전반적으로 핀테크를 규제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더 강한 상태에서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던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FDIC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SBC 쪽에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핀테크 차터도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핀테크 차터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이는 제목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뭔가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긴 거다라는 거고요. 뭐 쉽지 않겠죠. 네, 이 절차를 밟는 게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차라리 이 핀테크 차터가 더 정립이 확실하게 돼서 뭔가 안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암흑의 뭔가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여러 소송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핀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라서 이 내용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가 서로의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형은행의 입장에서 왜 핀테크를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모로 좀 규제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핀테크는 규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 차터를 통해서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여러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핀테크 기업들은 이걸 파트너 뱅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제도권 밖에 있는 게 사실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려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벽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대형 은행들이 주장하기로 핀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형 은행들은 굉장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테크를 더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수익도 물론 그렇겠지만 핀테크에 대한 위기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래 보시면 페이팔은 기존의 뱅킹 앱들을 합친 것보다 거의 4배 많은 월평균 앱 사용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저 핀테크가 미래에는 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압박하고 규제하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좀 심해지는 거죠. 기존의 빅은행과 그리고 핀테크 기업 간에요.
관련 내용 더 말씀드리면 일부 핀테크는 수수료를 더 높게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형 은행들은 이게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게 있어서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다거나 여러모로 더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좀 제한돼 있다고 하고요. 여러 이 규제 안에 있다 보니까의 불리함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은행들은 더 엄격한 규제를 핀테크에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관련 흐름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OCC의 대행도 역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은행 규제 밖에서의 핀테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세 가지 금융 부분, 예금, 대출, 또 결제, 지불 등을 이 사업 영역 밖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시하고 있고, 특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장치 없이 전통적인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로비스트들은 재무부나 연준이나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 같은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로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돈이 움직이는 쪽으로 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정부 당국의 의지도 그렇고. 그래서 은행을 보시면 여러모로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다.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나 아니면 어 그러니까 뭔가 핀테크를 확 풀어주자는 거였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핀테크 차터도 사실은 뭔가 딱 정의해서 아예 더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빨리 이 규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했을 텐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규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